자, 그 다음은 탈락입니다. 탈락 볼게요. 자,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 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어간 끝에 모음 을을 가진 용언 어간이 아서, 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 의가 탈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의탈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용언의 어간 끝모음이 아, 어일 때 뒤에 같은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한쪽에 아어가 탈락한다.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동음 탈락. 이제 탈락한 모음의 이름을 따서 뭐 아탈락, 어탈락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음 탈락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이러한 모음 탈락은 자 가장 중요한 게 나오네요. 표기에도 반영. 이게 바로 다른 음운 변동과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는 그 형태로 적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가자. 가다라는 어떤 동사에 청유형 자가 붙어서 이제 이루어진 표현이죠. 여기서는 뭐가 탈락되고 그런 게 없죠. 그죠? 집에 가니 여기서도 탈락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도 쓰죠. 나는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잘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같은 경우는 가에다가 서가 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까 뭘 봤어요? 아서, 어서.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종종 써왔던 이 가서 같은 경우는요. 어간 가에 어미 아서가 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형태소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데 요것이 발음을 해보니 이렇게 동음 같은 경우는 둘 다 발음하지 않고 하나를 탈락시켜준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지금 뭐와 같아진 거예요? 요 표기와 같아진 게 바로 이 모음 탈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너무 크에다가 어서가 붙어서 커서가 됐죠. 자, 문을 잠그 플러스 자, 아서를 붙여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잠가서 요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뭐가 없어졌어요? 음은 모음 의가 탈락했습니다. 요걸 의탈락이라고 보고요. 자, 발음과 이제 표기가 일치한 표현이 바로 요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서 의문이 결합할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적어보자. 자, 원형은 요런 표시인데, 요런 형태인데, 지금 써서, 건너서, 요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 점점은 뭐예요? 이거는 길게, 장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게 발음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써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공백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필기해 줄 게 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탈락에는 사실 자음 탈락도 있고 이제 모음 탈락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모음 탈락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음 탈락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발음과 표기를 비교했을 때 그 사라진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음 탈락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을 탈락이 있고요. 두 번째, 히읗 탈락이 있어요. 그러면 리을이 탈락되는 예시는 어떤 것일까요? 날 플러스 림, 활 플러스 살 이런 것들이 되겠네. 잘 보세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
딸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니죠. 만약에 원장 선생님의 따님분이 방문을 하면 저는 리을을 탈락시키고요. 네, 따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네 활살 진짜 멋지다. 우리 활살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면 원형에서 이제 발음을 할 때 이 리을이 탈락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발음이 표기에도 영향을 준 이제 예시가 되겠죠. 리을 탈락은요. 리을 뒤에 보통 니은이나 시옷 따위가 오면 이 리을이 이제 탈락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히읗 탈락은 어떨까요? 보통 요렇게 좋아, 좋은 히읗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좋아, 좋은 요런 식으로 쓰이면서 이제 히읗이 탈락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유의해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넘어갈게요. 거센 소리 대기. 선생님이 자음체계표를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센 소리가 나와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배운 자음체계표에서 거센 소리는 뭐였어요? 맞아요. 크트프츠가 되겠죠. 그러면 거센 소리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예사소리, 이게 된소리, 그죠? 이게 뭐야?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자, 된소리 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거센 소리 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기억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 이제 뭐 구두방 뒤에 구두방 사장,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읍 지읍 이런 거 따위가 오면 이렇게 된소리가 됐었고, 기역이 키역이 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히읗이라는 자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사소리 그드브즈가 히읗과 만나 두 음문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크트프츠로 발음되는 현상, 이걸 거센소리 대기라고 한다. 두 음문이 합쳐져 하나의 음문이 되므로 어떤 음은 새로운 음문, 전혀 다른 것들이 뭉쳐서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축약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두 음문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발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적어보자. 좋고, 굽히다, 맏형, 이치다. 자, 요런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축약과 탈락 현상을 한번 좀 볼게요. 이제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음문의 축약과 탈락은 둘 다 하나의 음문이 된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축약은 두 음문이 가진 소리의 성질이 축약된 음문에 남아 있는데, 탈락은 어떻다고요? 그냥 사라진다, 하나가 사라진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축약은 두 음문이 가진 소리의 성질이 축약된 음문에 남아 있는데, 탈락은 한 음문이 뿅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니은첨가입니다. 두 형태조가 결합하여 합성어, 파생어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음문이 덧붙기도 한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니은이 덧붙여 발음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니은 첨가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줄 건 뭐죠? 맞아요. 외워줄 건 두 형태소의 결합. 두 형태소의 결합. 형태소, 자, 기억 못하는 분들 많죠? 뜻을 구별하는, 요게 아니에요. 뜻을 구별하는은 뭐다? 음은.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자, 그렇기 때문에
합성어 같은 경우는 그 뜻이 있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겠고요. 파생어는 이제 접사 플러스 이제 어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제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니은이 덧붙여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다, 그죠? 자, 보세요. 봄비. 발음해보면 봄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합성어에서 이 사이소리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제 된소리가 덧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소리가 갑자기 뿅 나타나는, 덧나는 현상. 그러면 요 니은첨가도 비슷한 거라는 거죠. 자, 비 플러스 물이 있어요. 비 플러스 물.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발음해보세요. 맞아요. 빗물, 빗물.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없던 발음이 생겼잖아요. 이거 니은첨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요 사이에 생긴 이 니은을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하거든요. 사이소리가 된소리기도 하고 이제 니은이 이제 덧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니은이 덧나는 것을 요 시옷으로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요것을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요렇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적는다? 빗물이라고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이 되는 현상,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니은 첨가 현상은 어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두통약을 봅시다. 자, 두통약도 마찬가지로 앞에 것처럼 이렇게 단어의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근데 이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통 플러스 약일 때 뭐가 덧난다는 거예요? 위에 비 플러스 물을 발음했을 때 빗물이 나는 것처럼 두통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통약 니은을 추가해서 발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물약, 솜, 이불, 불여우 등등 정리를 해보자니 이렇게 자음 뒤에서 뒤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야, 여, 요, 유 등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공통적으로 니은이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던 게 뿅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첨가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위에 거랑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첨가 현상은 아니겠죠. 왜?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성어에서 종종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니은 첨가 현상은 아니겠죠. 된소리와 관련된 거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는 니은 첨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없던 의문이 생긴 게 아니라 요 의문을 요렇게 교체해서 표기해 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리가 덧난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표기와 발음 사이에 니은이 새로 생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자, 근데 100%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같은 환경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현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 니은 첨가는요. 교과서에 실린 어떤 예문
평가 문제집에 실린 그런 예문을 모아서 그것만 봐주면 이제 보통 시험 준비가 다 됩니다. 맨입, 한여름, 솜니불, 식용유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 니은이 추가된 현상을 뭐라고 한다? 니은 첨가라고 한다. 자, 근데 이 물약 같은 경우는 조금 몇 가지를 거쳐야 돼요. 자, 물약이죠.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뭘 배웠죠? 교체 현상에서. 이 리을과 니은은 서로 닮아가는 그 성질이 있어서 이제 유음화가 돼버리는 거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너 내 친구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유음화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첨가와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보는 의문 변동 현상. 안 그래도 이제 리을 탈락, 히읗 탈락 같은 게 나왔고요. 자, 반모음 첨가. 우리 니은 첨가 말고도 반모음이 이렇게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좀 볼까요? 위에 것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어오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할 때. 여기 보세요. 용언이 이제 되다. 그 어간이 되지. 이다. 어간이 이. 비다. 어간이 비. 아니다. 어간이 아니.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결합? 어오로 시작하는 어오로 시작하는 게 결합할 때 발음상 뭔가가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모음. 근데 반모음 W는 오우는 이제 새로 생겨 발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써진 것만 이제 허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발음기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질 건 뭐다? 요거다. 그러면 되되 똑같죠? 그럼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모음 어는 한 개죠. 근데 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라는 얘기예요. 반모음도요, 하나로 칩니다. 자, 반모음 이 플러스 어의 결합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개에서 두 개가 됐다. 뭐가 추가됐다? 맞아요.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다. 이게 바로 반모음 첨가 현상입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하겠죠? 자, 또 두 어절 이상의 단어에서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예시. 근데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의도적으로 끊어서 발음할 때는 그냥 표기대로 읽으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갈 곳, 야, 나 갈 곳이 있어. 그냥 붙여서 발음할 수도 있다면 갈 곳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나 갈 곳이 있어. 요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된다, 안 된다? 둘 다 된다. 이해되세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자, 학습활동 봐봅시다. 다음 강연문에서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적고 어떤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바다숲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숲은 육지의 숲과 같이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같다, 어간, 같다에 이, 전미사 이가 붙었어요. 전미사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 즉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모음 형식 형태소입니다. 앞말은 받침이 뭐죠? 트예요. 자, 요렇게 결합한 경우에는 우리가 뭘 적용하냐? 오케이. 구개음화를 적용한다. 자, 옆에다가 구개음화의 어떤 실현 환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앞말에 이거 다 서술형으로 나와요. 앞말에 받침 드트가
이제 뒷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모음으로 미안해요.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근데 이거를 또 세분화하자면 이나 반모음 이나 이제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형태소를 만날 때 즈츠가 즈츠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자, 외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서술하라고 나온다고요. 응? 자,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비읍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이 됐어요. 자, 비음아, 여기서는 앞말의 받침, 이제 그드브가 뒷말에 니은 비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발음? 비음으로. 그러면 사실 앞말에 뭐가 나왔는지를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앞말의 비읍이 뒷말에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이렇게 봐야 돼요. 살랑기, 지금 이게 여기에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역행유음화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음화는 앞말이나 뒷말에 그러니까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 유음 리을이 되는 현상,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나 써줄까요? 비음 니은이 유음 만나 유음 리을이 되는 현상. 추가해 줄 수 있는 건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있는, 근데 여기서는 뒤에 있는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딱코 이렇게 됐어요. 거센 소리 대기 축약 현상이죠. 그러면 예사소리 그드브즈가 이제 히읗과 만나 크트프츠가 되는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흡수 된소리 대기네요. 앞말의 그드브가 뒷말의 그드브스즈를 만나 된소리 끄뜨브스즈로 발음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직 어렵다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좀 외우세요. 좀 암기도 안 하면서 어렵다고 선생님 진짜 미쳐버려요. 자, 두 번째, 다음 단어를 발음해보고 어떤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치는지 파악해보자. 결과적으로 한 단어에 두 단어 둘 이상의 음운 변동, 요거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뭐 보라고 했어요? 뭔가 어렵다면 첫 번째 볼 것은 오케이, 표기와 발음을 비교해보자. 지금 보니까 요게 달라졌죠. 요거가 되는 현상 뭐지? 맞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만 올 수 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달랐죠? 요거. 그러면 요거는 된소리 대기.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오면 그게 뭐가 돼? 된소리가 됐다. 꽃말, 여기가 달라졌네. 그죠? 끝.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음하죠? 앞말 그드브가, 앞말이 마치 그드브가 뒷말이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비음 은음으가 되는 현상. 이렇게 정리. 꽃향기, 오케이. 요게 됐어. 끝. 자, 그리고 이거는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됐네. 거센 소리 현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광한루는 광한루라고 읽나요? 광한루라고 읽나요? 여기서 질문 뭘까요? 요거는 요겁니다. 자, 근데 대체로라는 말이 나와버리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생산량들과 같이 니은으로 끝나고
단어의 자격을 지닌 이음절 한자어 뒤에 리을로 시작한 한자라 결합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대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뭐였어요? 맞아요. 리을 비음하였지 않니? 그치? 그래서 생산량 앞말이 두 음절 한자어의 자격을 지니면서 니은으로 끝나는 거 뒤에 이런 것들이 오면 리을로 시작한 한자 결합. 자, 그러면 의미상 구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다? 동글뱅이 플러스 동글뱅이로 본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음한다?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발음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예시, 이거를 자 리을 비음화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유음화랑 옆에 쫙 같이 깔아놔요. 그래서 이 예시는 우리가 유음화의 예외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외워줘야 되는 게 동원령, 이원론, 상견례, 이런 것들. 동원, 어떻게 발음? 령, 이원, 논, 상견, 례. 이렇게 발음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광활로는 이거 한 단어기 때문에 그냥 유음화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엌이 깨끗하다. 저 선생님 부엌이는 부엌이라고 있나요? 부엌이라고 있나요? 자, 문제는 뒤에 뭐가 결합되느냐겠지. 선생님이 형식 형태소는 세모를 치라고 했었나요? 그죠?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부엌이다. 부엌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자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면 앞음절 끝소리가 뒤음절의 첫 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나타난다. 옷이 예쁘다. 뒤로 이어. 옷이. 그지? 근데 오다는 뭐야?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이 앞에 것을 바로 연음하지 않고 대표음으로 교체를 해준 후 연음을 시켜준다. 다시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는 냅다 연음. 모음 시작 실질 형태소는 대표음으로 교체 후 연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다? 부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자, 유음화의 규정이 나왔네요. 유음화. 니은 앞뒤에서 리을로 발음. 그 경우가 나타난다. 자, 다만 이게 바로 유음화의 예외. 엄청 양이 많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이거 다 봐야 되겠습니다. 의견.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떤 결합이야? 란련론, 란령료, 난옌류, 력로. 결국 약간 뒤에 전미사처럼 결합하는 그런 느낌일 때 우리가 이제 유음화를 시키지 않고 비음화로 발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개음화의 발음 환경 탐구. 자, 구개음화는 앞말의 드트가 끝소리에 올 때 모음 이가 바로 그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초성으로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티끌 같은 경우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안 되고 세부치는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자 발음이 어떻게 돼? 쇠부티 먼저 되면서 왜 형식 형태소는 연음시키잖아요. 그럼 이걸 같이 발음하려고 하니 발음이 부자연스러워. 쇠부치 구개음화를 시켜줘서 깔끔하게 발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현상에서 온전한 구개음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암기야. 티끌에서 요런 거 서술형으로 써야 되거든. 티끌에서 티읕은 앞말의 끝소리에 오지 않고 모음이가 한 형태소 안에 있어서
뭐예요? 앞말이 끝소리에 안 왔고 한 형태소다라는 거야. 한 형태소. 결합된 게 아니다. 쇠붙이. 자, 이건 발음이 두 개네. 기억. 이 쇠, 참, 외나 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참, 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이제 참, 외 이렇게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는 그냥 위로 발음은 되지. 그치? 위로는 위로야. 오케이? 이거는 발음이 두 개 난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쇠붙이의 t는 앞말이 끝소리에 오고 모음 이가 첫소리라서 일어나는 발음 환경이라서 일어난다.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벌써 30분이 됐네. 이어폰 못 봤어? 마지막으로 어디에 뒀는지 기억해? 가방 안에 넣은 것 같은데 없어.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자, 어떻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가 올바른 표기고 그걸 줄어들게 쓴 게 어떻게가 되겠습니다. 샅샅이 같은 경우는 샅샅에다가 형식 형태소 이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발음상 삿치가 되는 거죠. 찾아볼게. 요거는 요렇게 표기하고요. 이제 뒤에 이게 형식 형태소죠. 찾아볼게. 이런 리을 어미 뒤에서도 된소리가 발음이 나기 때문에 자, 몹시 이거는 이게 표기고 이게 발음이 됩니다. 된소리 되기가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우리가 발음 안 썼네. 그지? 어떻게 왜요? 기억이랑 히읗이 키읔이 됐기 때문에 거센 소리 대기 현상, 샅샅이는 음끝, 된소리, 구개음화가 다 일어났죠? 그러면 샅샅이네. 미안. 그르브 뒤에 그르브스인데 놓쳤어요. 찾아볼게. 몹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 끝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 노트 정리 같은 거 좀 싹 하시고요. 솔직히 음운 변동은 계속 해야 돼. 계속. 만약에 모르는 문제나 좀 헷갈리는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거나요. 답지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정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